이번 시간에는 문장들을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제공항이 폐쇄되었다. 의심스러운 옷가방이 발견되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의심스러운 옷가방이 발견되어서 국제공항이 폐쇄되었다. 옷가방 때문에 공항이 폐쇄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때문에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때문에라고 하면 언뜻 because, as, since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근데 여기선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이건 바로 뭐뭐 때문이야,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원인이나 이유를 강조하여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면 Schools are closed because of heavy snow. 학교가 폐쇄됐는데 그 원인은 바로 폭설 때문이라는 거고요. She got angry with me because I rejected her letter. 그 애가 나한테 화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편지를 거절해서라고 이유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반면에 since나 as는 우리말로 뭐뭐이므로 또는 뭐뭐이니까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뭐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 중심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예문을 보면 We decided to go to the beach since it was a fine day. 날씨가 좋아서 해변에 갔다. 날씨가 좋다는 이유보다는 해변에 갔다는 결과적 사실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Since it was cold outside, I wanted to go inside. 바깥이 추워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이 경우도 춥다는 이유보다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는 결과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because로 바꿔보면 Because it was cold outside, I wanted to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바깥이 추웠기 때문이라고 이유에 중점을 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차이를 잘 기억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공항이 폐쇄됐는데 그 이유가 옷가방 때문이라고 이유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because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The international airport is now closed because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in the airport today. because 대신에 because of를 사용하면 뒤쪽이 너무 늘어지지 않고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because와 because of는 어떤 차이가 있죠? because 뒤에는 주어와 동사, 즉 문장 형태가 오고 because of일 때는 단어나 어구가 온다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because일 때는 he is sick처럼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지만 because of 뒤에는 his sickness처럼 단어나 어구가 오는 거죠. 또 because일 때는 traffic is heavy처럼 문장이 오지만 because of일 때는 heavy traffic이라고 단어나 어구 형태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because일 때는 a suspicious suitcase was found. 의심스러운 옷가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because of일 때는 a suspicious suitcase found. 발견된 옷가방 때문에 라고 단어나 어구로 표현되는 겁니다. 영어의 특성상 짧고 간결할수록 좋으니까 여기서는 because보다는 because o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또 볼까요? 이번엔 네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현재 옷가방이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 중이다. 아직까지는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문장을 연결하면 옷가방이 현재 조사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나로 연결할 수 있겠네요. 영어에서 그러나는 but과 however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또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but과 however는 두 문장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되지만 사용 방법이나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but은 그러나라는 의미로 앞뒤 문장이 서로 정반대거나 대비관계가 뚜렷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A는 뭐뭐지만 뭐뭐는 아니다. A는 뭐뭐지만 B는 뭐뭐다. A는 뭐뭐지만 B는 뭐뭐 아니다.
A는 B지만 C는 D다. 반대관계나 대비관계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예문으로 좀 더 확실히 알아볼까요? She can speak English, but she can't write it. 영어를 말할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해요. A는 뭐뭐지만 뭐뭐는 아니다. can과 can't로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죠. He worked hard but failed all his exams.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못 봤다. A는 뭐뭐지만 B는 뭐뭐 아니다. 앞뒤 문장이 정반대는 아니지만 대비 관계가 뚜렷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however는 앞뒤 문장 간의 대비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런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It's October. It is, however, still warm. 10월인데 아직도 따뜻하다. 두 문장이 서로 뚜렷한 대비 관계는 아닙니다. We have lost the game. However, we shall keep trying. 경기는 졌는데 계속 노력할 겁니다. 우리말로는 졌지만이라고 해서 but과 차이가 없지만 서로 정반대거나 대비를 이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howev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but과 however를 번갈아 가면서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실 때는 말할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한다라고 그러나로 해석하지만 however가 되면 She can speak English. However, she can't write it. 말할 수는 있는데 쓰지는 못한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말할 수는 있는데도 쓰지는 못한다. 이러면 좀 더 차이가 두드러지네요. 말할 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는 못한다. 이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다음 문장도 볼까요? 버실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망쳤다라고 그러나로 해석하지만 however가 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쳤다라고 그런대로 해석합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망쳤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망쳤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 하나만 바꿔도 전달되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글쓰기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또 보겠습니다. however일 때는 10월인데 아직 따뜻하다라고 하지만 but으로 바꾸면 10월이지만 아직도 따뜻하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자, 다음 문장을 또 볼까요? however일 때는 경기는 졌는데 계속 노력할 거다라고 하지만 but으로 바꾸면 경기는 졌지만 계속 노력할 거다. 어떤가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요? 여기서 한 가지. however를 사용할 때는 항상 콤마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however가 두 문장 사이에 올 때는 앞에 세미콜론, 뒤에 콤마를 사용하고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앞뒤에 콤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뒤에 콤마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러기지가 현재 조사 중인데 아무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문장이 서로 반대이거나 대비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however가 더 적합하겠네요. The luggage is now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However, no explosives have been found in the suitcase yet. 그런데 이렇게 and나 but, however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보면 문장이 좀 길고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hich입니다. and나 but, however는 단순히 두 문장을 나란히 연결해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지만 which는 두 문장을 마치 한 문장처럼 더 튼튼하게 결합시켜주고 글의 흐름도 더욱 자연스러워지며 의미도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which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보고 갈까요? which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and, but, however를 대신하여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는 which 앞에 항상 콤마가 있어야 합니다. 해석할 때는 항상 앞문장부터 순차적으로 A는 뭐뭐인데 그래서 B는 뭐뭐하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전치사와 함께 전치사 플러스 which의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아래 두 예문을 보면
Prince is a nice little cafe in Seattle. I gave a promise ring at Prince. 시애틀에 프린스라는 근사한 카페가 있다. 프린스에서 커플링을 줬다. 프린스라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커플링을 줬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and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문장에서 프린스가 반복되므로 뒤에는 that place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and를 which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which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동시에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프린스와 중복되는 that place를 대신하여 which가 거기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that place가 which로 흡수되면서 at도 따라 함께 which 앞으로 옮겨져 at which, 거기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Prince is a nice little cafe in Seattle at which I gave a promise ring. 시애틀에 프린스라는 근사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커플링을 줬다. 한국말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영어로는 좀 더 세련되고 색다른 맛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다른 예문도 볼까요? Two riders were injured in a car accident. No one was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교통사고로 다쳤다. 그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는 문맥상 but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사고가 났으나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The accident가 반복되므로 뒤쪽을 it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but을 which로 바꾸면 which는 but을 대신하여 두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it, 그 사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it이 which로 흡수되면서 for도 함께 따라 which 앞으로 옮겨져 for which, 그 사고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Two riders were injured in a car accident for which no one was held responsible.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다쳤는데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보면 and나 but보다 which를 사용했을 때 앞뒤 문장의 유기적 관계가 더 강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ice age was extremely freezing. Humans survived the harsh conditions during the ice age. 빙하기는 아주 추웠다. 인간은 빙하기의 혹독한 상황을 견뎌냈다. 연결해보면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인간은 잘 견뎌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문맥상 대비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however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the ice age가 중복되므로 뒤쪽을 그 시기라는 뜻의 the era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however를 which로 바꿔볼까요? 그럼 which는 however처럼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동시에 중복되는 the era, 빙하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the era가 which에 흡수되면서 during도 함께 따라 which 앞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럼 during which가 되어 그 시기 동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 ice age was extremely freezing, during which humans survived the harsh conditions. 빙하기는 아주 추웠는데 그 기간 동안 인간은 혹독한 상황을 견뎌냈다. 이상 which의 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however를 which로 바꾸면 which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뒤쪽에 the suitcase의 의미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the suitcase가 which로 흡수되면서 in도 함께 따라 which 앞으로 옮겨지면 in which, 그 옷가방 안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The luggage is now being examined by investigators, in which no explosives have been found yet. 그 옷가방은 현재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 중인데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가요? however로 단순 연결할 때보다는 좀 더 세련된 스타일이 살아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영어 단락이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에 더 손을 댄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더 세련되고 더 드라마틱하거나 더 볼륨감 있는 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까막눈 영장문 수동태 문장 쓰기 강좌를 마치겠습니다.